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시황 살펴볼게요. 우선은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란과 이스라엘 국지전 있죠. 어, 나스닥이 마이너스 1.30%, 너셀이 많이 빠졌네요. 마이너스 1.85%, S&P 500이 마이너스 1.13%, 다우가 마이너스 1.79%. 유로존도 좀 어이씨, 많이 빠졌다. 1% 정도 빠졌다. 아시아 쪽도 다 빠졌네요. 예, 아무래도 뭐 전쟁 이슈로 해가지고 빠졌고, 그 다음에 이제 상대적으로 이 브렌트유하고 서브텍스 원유, 크루드 오일 쪽 또 올라왔죠. 올라온 그 폭이 엄청나던데요. 브렌트유가 13% 정도 올라왔고요. 종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7%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뭐 결국은 뭐 전쟁이 실려가지고 석유 가격이 많이 올라오는 거, 그걸로 해가지고 네, 폭등을 했습니다. 유가 쪽은. 뭐 이런 건 다 아시는 거니까. 야, 근데 진짜 많이 올랐어. 보시게 되면 이거 보이시죠? 얘가 브렌트인데 브렌트가 야 13.22% 올랐어. 여하튼간에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지금은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게 유가이겠죠. 근데 이 유가가 올라온 게 만만치 않게 올라더라고요. 이게 잠깐 볼까요, 유가? 예. 시장에서 지금은 유가가 좀 중요한 영역에 포함되는 거니까. 아이고, 유가 봅시다. 이게 지금 제 얼굴을 좀 내릴까요? 네, 이게 주봉이구나. 주봉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갑작스럽게 뿅 떨어지다 빵. 월봉도 뿅 빠지다 뿅. 여기서 지지했네, 그치. 그리고 날렸다. 그치, 엄청 날라갔지. 240선 돌파했어. 장기 이평선. 고가로 13.2%. 여하튼 간에 뭐, 깜놀입니다. 예. 종가 기준으로 해서는 7%대. 그러면 뭐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아시겠죠? 아이고, 그리고 나스닥 종합지수 하락 종목 개수가 많아요. 너무 많다. 하락 종목 개수가 2,600개 종목이 하락했습니다. 상승 종목 개수가 500개. 그럼 폭락이죠, 뭐. 그런 상태고. 게다가 최근에 좀 낮아졌던 빅스 지수가 다시금 치고 올라왔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많이 올라온 건 아닌데 그래도 20까지 올라왔으니까 변동성이 크긴 크죠. 투자 심리 지수는 아직까지 그리드에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M7 종목이라고 해야 되나요? 오라클만 뿅 하고 올라왔죠. 시간에 대해 또 오라클 종목 한번 같이 봐요. 그래,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2%, 마이크로소프트가 마이너스 0.82%, 애플이 마이너스 1.38%, 브로드컴도 마이너스 2.88%, 구글도 마이너스 0.55%, 메타가 마이너스 1.51%. 반대로 테슬라, 그쵸. 테슬라 올라갈 수밖에 없긴 하겠지. 아무래도 유가가 올라갔으니까, 유가 반대로 해가지고 수혜 섹터라고 볼 수 있는 게 전기차 아니겠습니까? 예전에도 뭐 전기차 때 테슬라 엄청나게 올라갈 적에 유가 때문에 올라갔잖아요. 그때 유가가 134달러까지 올라갔을 적에. 그때 테슬라도 동반 상승했죠. 그동안 이제, 어, 2차 전지 쪽? 한국도 올라갔나? 한국도 2차 전지 쪽에 올라왔을 것 같긴 한데. 뭐 어딨냐? 야, 빠졌어. 왜 한국은 왜 빠졌냐? 예, 여하튼 간에 뭐 미국은 올라왔어요. 네, 미국은 테슬라가 뭐 테슬라만 올랐나? 한번 볼까요? 테슬라 올라왔나 보다. 잠깐만, 테슬라도 올라온 건 많은 거야 이거. 그 많이 올라온 건 아니네. 저기 캔들 자체가 상승 장악형 캔들 정도?
뭐 그렇게까지 많이 올라온 건 아니네요. 네. 그래도 뭐 테슬라는 나름대로 수혜를 받았어요. 2차 전지도 그렇게 올라온 건 아니다. 알로마도 빠지고 차지 포인트도 빠지고. 그럼 뭐 특별하게 유가가 지금 최근에 급등해가지고 올라갔는데 2차 전지 쪽이 뭐 그렇게까지 수혜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래도 뭐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긴 하겠죠. 뭐 유가가 아무래도 올라가게 되면 대체 에너지로 해가지고 보실 필요는 있지. 하지만 지금은 뭐 그렇게 테마선호 함께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테슬라도 뭐 그렇게까지 많이 올라온 건 아니고. 그 다음에 그래도 전쟁 일어나면 제약바이오 쪽이 좀 주목받지 않을까요? 그쵸? 어, 엑스모빌이 2.18 그렇게가 많이 안 올랐는데 방산 쪽이 올랐네. 로키드 마틴 뭐 이런 쪽이겠지. RTX 뭐 방산 쪽 방산 쪽 그럴 수 있고. 네, 이렇게 좀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치. 이 에너지 쪽이 1.72%. 근데 이게 상대적으로 좀 많이 빠져서 그래요. 헬스케어가 마이너스 0.54% 빠진 상태. 유틸리티가 마이너스 0.62% 빠진 상태. 컨슈머 디스커레션이 다 빠졌죠. 네. 세미컨덕터 반도체가 마이너스 2.27%. 금융 쪽이 마이너스 2.06%. 네, 전반적으로 네, 다 빠졌어요. 에너지 쪽만 1.72% 올랐고. 그리고 또 이야기할게. 시황. 이거는 이제 제가 블로그에 올려드린 건데요. 네, 무슨 일이 벌어진 건가요? 이스라엘이 먼저, 제목이 그겁니다. 이란 이스라엘 충돌 여파, 미국 주식시장 급락했다. 한국 시장도 같이 볼까요? 한국 시장도 다 파란색이야. 다 빠졌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코스피가 2930선까지 올라갔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캔들 자체가 금요일날 마이너스 이게 캔들 자체가 저거죠. 하락장학기 캔들 났어. 그래도 약간 밑꼬리 좀 잡아준 거 있네. 근데 마이너스 0.87%. 최근에 코스피가 좀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 제 얼굴 좀 내리고. 그쵸, 이게 이렇게 가다가 오우씨 정국가 돌파했어. 근데 코스피는 돌파했는데 코스닥은 아닌 것 같아. 물론 코스닥도 올라오긴 했는데 코스피보다는 막 그렇게 많이 올라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치. 그래도 최근에 올라오긴 했어요. 근데 지금은 올라왔다가 저항대 걸리면서 좀 빠지고 있고. 그래도 뭐 선방했죠. 이렇게 안 좋은 시황에서 한국 경제 매우 안 좋은데 증시가 그래도 정권 바뀌고 나서 이재명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 시장이 되게 좋아지긴 했습니다. 한국 시장이 엄청나게. 네, 그런 상태고. 네, 그래서 코스피가 많이 올라왔다는 거. 그리고 뭐 코스피 올라올 적에 외국인들 물량 많이 들어왔다는 소식이 있죠. 근데 실제적으로 많이 들어오긴 했어요. 오씨, 그치. 이게 빡빡빡 날라갈 때 이거 언제부터 들어온 거냐? 여기서부터 들어왔구나. 여기서부터 들어왔다 이거지. 대선 요 때부터 들어왔다. 그치. 이때 6월 4일 날 엄청 들어왔다. 1조 원, 그쵸. 보시게 되면은 1조 1000억, 1조 9천억 원.
그러다가 이제 순매수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빠빠빠빵. 그쵸. 하여튼간 이거 뭐 그동안 들어오진 않았어요. 이거 보시게 되면 물량이 다르죠.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는 이제 1000억 정도 들어왔는데 순매수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게 되면 1조가 들어왔으니까 많이 들어왔지. 네, 여튼간에 이렇게 좀 들어왔다는 소식. 그래서 최근에 올라왔다. 하지만 이란 이스라엘 국지전 전쟁이 발생해가지고 이스라엘은 먼저 이란을 공습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시설 군사 거점을 타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란은 곧바로 수백 발의 미사일로 보복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도 델아부비에 직접 타격이 가해졌고 미국은 미사일을 막기 위해 방어 시스템을 가동했습니다. 이로 인해 중동 지역의 전면 충돌 위험이 높아졌습니다. 네, 전쟁 위험이 커지면 전 세계 경제가 흔들릴 수 있다는 걱정이 생깁니다. 그 불안감은 바로 주시장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다우가 마이너스 1.79%, S&P가 마이너스 1.13%, 나스닥이 마이너스 1.30%. 사람들이 지금의 위험한 시기야라고 판단하고 주식에서 돈을 빼서 안전한 자산을 옮긴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주식이 올랐을까요? 네, 석유 2%, 전쟁, 석유 공급 차질, 가격 상승, 무기 관련 회사, 로키드 마틴, RTX 등. 전쟁, 방산 수요 증가. 에너지와 무기를 만드는 기업만 예외적으로 오르고 나머지는 전반적으로 하락했습니다. 금값도 올라갔죠. 원유 가격은 전쟁 우려로 7% 넘게 폭등했고 이제 아까 보니까 고가로 13% 날라간 거죠. 근데 저거 코인 쪽 더블탑 나왔더라고요. 금가게 다시 올라간다 그치. 비트코인. 그러니까 코인은 더블탑 나왔어요. 네, 원유랑 금값은 왜 올랐죠? 네, 원유 가격은 전쟁 우려로 7% 넘게 폭등했고 금값은 불안할 땐 금이라는 인식 덕분에 2개월 만에 최고치에 근접했습니다. 전쟁, 물류와 에너지 비용 상승, 기름값도 오르고 안전자산 선호, 전쟁, 금 수요도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 뭐라고 했나요? 지금이라도 이란은 협상하라. 안 그러면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 같다. 60일 전에 기회를 줬는데도 무시했다. 오늘이 61일째다. 이 말은 전쟁을 막으려면 빨리 핵 협상을 재개하라는 압박이자 동시에 강경 대응을 계속하겠다는 경고입니다. 근데 뭐 솔직히 그렇지도 않아. 나중에 근데 지금은 이제 강경 대응이겠지 뭐. 나중에 협상하겠지. 그런데 소비자 심리는 나쁘지 않다던데요. 네, 맞습니다. 미국 소비자의 심리 지표는 6월 들어 60.5로 큰 폭 반등했습니다. 예상치 54보다 훨씬 높고 전월보다 15.9% 상승. 이것은 전쟁 불안과는 별개로 미국 내수 경제는 여전히 건강하다는 의미입니다. 네, 뭐 건강하죠. 아직까지는 뭐 미국 경제는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전쟁 우려로 해서 내려온 거 있지. 그동안 상승하다가 저항대 걸리면서 그렇죠. 올라왔다가 내려왔어. 엔비디아, 그렇지. 엔비디아도 정가 돌파 못하고 올라왔다가 좀 빠졌어요. 근데 아무래도 뭐 좋지는 않겠죠. 전쟁 있으니까. 네, 이것은 그래서 뭐 미국 경제는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습니다. 요약해서 한 문장으로 말하면 이란 이스라엘 전쟁 우려에 미국 주시장이 크게 흔들렸고 투자자들은 위험을 피해서 금, 석유, 무기 관련 자산으로 이동했다.
핵심이 이제 금, 석유, 무기. 이게 핵심이겠지. 이런 점도 함께 기억해 두세요. 이 사태가 장기화되면 유가는 계속 오르고, 네, 유가는 오르고, 물가 인플레이션에 다시 불이 붙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연준에서도 금리 인하에 대한 그 부분이 쉽지는 않을 것 같아. 방산주, 석유주는 단기 강세 가능성. 그렇지. 기술주는 당분간 부진할 수 있습니다. 맞지. 아까 엔비디아 빠졌잖아. 트럼프 정부의 외교 전략이 강경하게 이어지면 중동뿐 아니라 글로벌 외교 질서 전체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뭐 핵심 포인트는 이거지 뭐. 금, 석유, 무기 관련 자산으로 돈이 이동하고 있다. 위험 회피를 위해서. 방산주, 석유주가 단기 강세를 보이고 있다. 기술주는 당분간 부진할 수 있겠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뭐 시장 분위기는 아실 거고. 그런데 이제 제가 저걸 한번 살펴봤어요. 뭘 좀 살펴봤냐면은 잠시만요. 과연 지금 같은 이런 전쟁이 언제까지 좀 이어질 수 있을까? 야, 자료가 어딨냐? 이건가? 이거 아닌데. 근데 제가 좀 살펴봤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자료를 자료 여기 있나? 자료가 없어. 모르겠다. 그냥 말로 할게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 분석을 해봤는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스타일이 그런 거잖아요. 약간 협상가 스타일이다, 협상가.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을 하기 전에는 뭔가 그 긴장감을 높이잖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와 같은 상황이 좀 지속될 가능성이 커요. 그럼 어느 정도 좀 지속될 것 같냐? 뭐 짧으면 1개월. 진짜 짧으면 뭐 2주. 좀 길어지면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뭐 2개월까지 가면 좋진 않긴 하겠죠. 근데 이제 만약에 이 협상 자체를 뭐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가져오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항상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취하는 전략이 긴장을 최대 고조시켜 버리죠. 그리고 나서 이제 상대방이 그 긴장감에 의해서 심리가 꺾이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트럼프는 이제 본인이 얻을 것만 단물 짝짝 빼먹는 거죠. 이번에도 그 관세도 마찬가지잖아요. 관세도 뭐 중국하고 막 이야기할 적에 먼저 한 200%막 올려놓고서 그 다음에 단물 다 빼먹고서 그 다음에 낮춰준 게 50%는 낮춰준 거죠. 쪽쪽 빼먹고 똑같은 전략이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단물 빼먹어야 되는 거니까 어떻게 했어요? 전쟁 계속 고조시키겠죠. 그리고서 이제 얻을 거 얻으면은 이제 그때 뭐 협상 하겠죠. 그렇다고 하면 이제 항상 이제 극한으로 치닫죠. 트럼프 대통령 극한으로 치닫는 거니까. 요번에도 이제 극한으로 치닫게 하겠죠. 그러면은 만약에 지금 상황이 극한으로 치닫게 되게 되면은 뭐 당분간은 글로벌 경제가 좋진 않죠. 그리고 지금 뭐가 있냐면 현재 날짜가 제가 방송하는 게 6월 15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8월 달까지 뭐가 없어요? 실적 발표가 없잖아. 실적 발표가 8월 달부터 출발하잖아. 그러면 6월 달에서 8월 달은 뭐예요? 실적 발표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펀더멘탈이 없다는 얘기예요. 펀더멘탈이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냥 저거죠. 뭐 테마죠. 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뭐 중구난방 이벤트 형식으로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결국에는 뭐 지금부터는 이제 실적 발표하기 전까지는 중구난방
뭐 전쟁 이슈 뭐 그런 거 있으면 거기에 휘둘리면서 움직이는 거죠. 뭐. 그렇다고 한다면은 결국에는 주가가 상승하려고 한다면 성장주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성장주가 올라가려면 뭔가 증명을 해야 되잖아. 이제는 실적 발표가 끝났기 때문에 증명할 게 없어요. 실적 발표가 끝났으면 증명할 게 없으니까 뭐 하겠어요? 그럼 당연히 떨어지겠지. 어차피 그 기대감 올라갔었으니까. 뭐 많이 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당분간 좀 약세 모양새가 나올 수가 있긴 하겠죠. 그 대신 뭐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가 관련된 전제 관련된 이슈 그 관련된 종목들이 한번 시장에서 테마성으로 주목받을 수가 있긴 하겠지. 그러면은 관련된 그 종목과 섹터가 무엇이냐? 뭐 기본적인 것 방산, 방산은 기본이죠. 아까 전에 올라갔잖아요. 네, 전쟁 발발 직후 가장 먼저 반응, 이란 이스라엘 충돌, 후티 사우디 이스라엘 삼각 위협 고조, 국방 예산 확대 기조 유지. 뭐. 여튼간 그래가지고 방산 플러스 AI 융합 흐름, 드론 전쟁, AI 자동 방어 시스템 수요 급등. 하여튼간 이렇게 뭐 미국의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의 로키드 마틴, RTS, 한국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뭐 이런 거. 뭐 이건 기본이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에너지. 유가 90달러 뭐 유가 90달러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뭐 어디가 돌파하는 게 핵심은 아닌 것 같고. 그냥 현재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된다고 한다면은 현재 가격대 범위에서 움직이긴 하겠죠. 예. 그냥 고유가인 거죠, 뭐. 약간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여하튼 간에 그래서 계속적으로 유가는 좀 비싼 가격대에서 거래가 될 것 같아요. 이란 이스라엘 장기화 시 원유 수송 차질 호르무즈 해협 리스크. 뭐 엑스모빌, 쉐보론, 한국, SOL, 뭐 GS에너지 하여튼 등등등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이 일어났을 게 지금은 이제 빠졌는데요. 요번에는 이제 수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제 몇몇 종목은 올라가긴 했는데 약간 전쟁이 지속되고 오래 진행된다고 한다면은 감염병 같은 것도 일어날 수 있잖아요. 뭐 진단, 백신, 원격 의료 뭐 하여튼간 의료 관련된 거 나중에 당장 말고 전쟁이 오래 좀 진행되면 이거는 이제 AI는 나중에 전쟁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전쟁할 때는 뭐 요쪽에 AI 쪽 성장주 쪽은 아직 안 좋겠죠. 전쟁 끝나고 나서 끝날 때쯤에서 근데 그때까지 좀 약세일 거고 뭐 원자재 쪽에서는 금 아까 보셨죠 금 가격이 올라간 거 근데 금 많이 올라갔던데 또 올라가요. 네, 뭐 이런 식으로 당분간은 좀 테마성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장 자체가. 그리고 뭐 핵심은 그거겠죠. 지금 같은 상황이 언제까지 좀 지속될 것이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슈는 근데 참 그것도 웃기더라고요. 이거 보셨어요, 여러분들? 야, 근데 미국은 진짜 안 좋은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 보통은 이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면은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야 되잖아. 달러 인덱스가 뭐 상승 반격형 캔들 나오긴 했거든요. 나와봤자 이거 보셨어요? 아 진짜 엉망이더라. 이게 지금 미국에서 돈이 다 빠져나가고 있어. 원래 이제 미국의 달러는 안전자산이잖아요, 그쵸? 네, 안전자산이 요모의 요 꼴입니다. 지금 이 꼴을 봤죠. 네. 여기서 올라간다 칩시다. 이거 신저가 나왔죠, 신저가. 신저가 나온 상태에서 뭐야 이거?
상승 이씨 뭐지? 상승 아직까지 관통형으로. 아니 관통이 아니라 반격형. 근데 올라오긴 했어. 윗꼬리가 좀 주긴 했으니까 뭐 상승 장악형 캔들 나왔다가 빠지긴 했긴 했는데 예, 그래도 뭐 워낙 신저가를 때려준 상태래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지금 미국에서 돈이 미국으로 들어오지를 못해. 제가 여러분들 시간 지나 보니까 제 이야기가 맞았죠. 제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 당선됐을지 모르겠어요. 이제 미국 어차피 미국에 있는 돈이 뭐 유럽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한국이라든지 이렇게 동남아시아 거로 빠져나간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한국도 수혜를 볼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아니라 달까 날라갔잖아요. 두 마리에서 뭐해? 뭐 이 정도면 됐죠. 근데 이번 방송의 핵심 포인트는 그거인 것 같아요. 제가 이번 방송의 핵심 포인트로 좀 잡고 싶은 것은 뭐 어차피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일어난 거 이러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거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나름대로 방어적인 관점이긴 하지만 개입은 하셨고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럼 트럼프식의 어떤 전략이겠죠. 뭐 똑같은 전략이죠. 뭐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전략이 뭐 단 한 번이라도 바뀐 적이 있나요? 항상 이제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예, 고조실 때까지 고조시키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예, 나중에 협상이죠. 뭐. 얻을 거 얻을 거. 트럼프 대통령 끝까지 가진 않아요. 예, 끝까지 뭐 갈 때까지 가진 않습니다. 그리고 뭐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전쟁을 좋아하는 스타일도 아니에요. 근데 그러긴 하지만 그래도 저건 있죠. 갈등은 끝까지 간다는 거죠. 항상 끝을 본다. 상대방이 아무리 뭐 나의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전략을 안다 하더라도 갈 때까지 간다는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전략은 다 아시잖아. 알아도 이제 당하는 게 그거죠.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갖고 있는 게 있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지. 그런 협상이 가능한 거지. 힘이 없는 나라가 그렇게 강공으로 가긴 어렵지. 네, 여하튼 간에 뭐 여러분 뭐 트럼프 대통령 네, 협상 전략 뭐 여러 다 아시는 거니까 뭐 굳이 제가 구구절절하게 네, 이야기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여기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다시 똑같은 이야기 반복하지만 이게 실적으로 가기가 어렵잖아요. 당분간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웬만한 뉴스 아니면 올라가 쉽진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올라가는 게 웬만한 뉴스가 아니라면 지금 테마성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당분간.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이야기할까요? 뭐 오늘만 날은 아니니까 뭐 제가 뭐 방송하다가 미지름한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또 그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증권시장 볼게요.